은퇴 첫날 연금은 그대로였지만 통장은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은퇴 첫날을 맞으면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오랜 세월 일하며 쌓아온 피로가 한순간에 가벼워질 것 같고,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쫓기던 삶에서 한 발짝 벗어난 만큼 마음도 여유로울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은 달콤한데, 막상 커피를 마시고 잠깐 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앞으로의 20년, 30년 정말 괜찮을까? 내가 받는 연금은 변함없지만 통장은 하루가 다르게 얇아지는 느낌. 그리고 은퇴한 첫날부터 깨닫게 되죠. 은퇴는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재정 관리의 시작이라는 것. 나는 분명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준비하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가지란 바로 생활비 구조의 변화,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퇴 후 통장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지출 구조의 급격한 변화. 은퇴 전에는 월급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지출이 좀 있어도 다음 달 들어오겠지라는 심리적 쿠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엔 정반대입니다. 돈은 들어오지 않고 쓰는 돈은 매일 조금씩 빠져나가고 예상치 못한 소비는 더 크게 느껴지며 작은 지출도 누적되면 치명적이 됩니다. 이걸 은퇴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실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었나? 연금만으로는 왜 이렇게 빠듯하지? 병원비는 왜 이렇게 자주 드는 거야? 그러면서 통장은 눈에 보이게 얇아지기 시작하고 은퇴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돌발 지출을 예측 가능한 지출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 실제와 가까운 사례를 세 가지 들어볼게요. 사례 1. 5월 200이면 충분하겠지? 라는 착각. 김호우님 62세. 김호우님은 은퇴 전에 스스로 세운 은퇴 설계가 꽤 단단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린 검소하게 사니까 생활비 월 200이면 충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은퇴 후에 삶을 시작했죠.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 써보니 평균 월 280만 원. 김호우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절약한다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 있으니 차라리 나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병원도 1년에 몇 번씩 가게 되고 계산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은퇴 후 생활비가 예상보다 커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지출이 줄어들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전기가스비 증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소소한 소비 커피, 외식, 취미, 건강관리 비용 증가, 손주 돌봄이나 가족 관련 지출, 특히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큽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던 지출이 손주 교육비나 돌봄 비용 등으로 다시 시작되니까요. 결국 김호우님은 생활비 예산을 월 200에서 월 300으로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은퇴하고 나서야 내가 적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적게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사례 2. 예상치 못한 최대의 의료비의 파도. 박오우 부부 65세, 63세. 박오우 부부는 오랫동안 건강했고 병원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의료비가 이렇게 커질 줄은 전혀 몰랐죠. 은퇴 2년 차였던 어떤 해 두 사람이 1년 동안 병원비로 쓴 금액이 무려 48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박오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서 간 것도 아닌데 건강검진 받고 관절 주사 맞고 약 타고 쌓이고 쌓이니까 금방 400이 넘더라고요. 은퇴 후 의료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꾸준히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검사 주기가 짧아짐, 약 복용이 상시화됨, 한 번의 병원 방문이 여러 검사로 이어짐, 치과 치료 비용 부담 증가, 부부가 동시에 건강관리를 해야 함. 그리고 의료비는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위험한 지출입니다.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통장 잔고가 빠르게 무너집니다. 박오호 부부는 이후 매년 의료비 예산 40만 500만 원을 기본 지출로 고정해두며 큰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례 3.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가져오는 위험 255님 68세의 작은 지출 누적. 255님은 평생 절약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큰 소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을 보니 잔고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의 소비 내역을 모두 적어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커피 한 잔 5,000원, 분식 8,000원, 택시비 6,500원, 동네 교양 강좌 3만 원, 마트에서 할인 상품 몇 개. 각각 단독으로 보면 소소한 지출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 일주일, 한 달, 반년이 되면 전혀 소소하지 않아요. 정리해보니 6개월간 소소한 소비만 135만 원이었습니다. 이호우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큰 돈을 쓴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5,000원, 만 원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돈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은퇴 후엔 작은 돈이 제일 무서워요. 이호우님은 이후 소소한 소비 지출 상한으로 5월 20만 원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소비 패턴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은퇴 후 통장을 지키는 4가지 핵심 전략.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쓰는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12년은 지출 재정비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4가지를 해야 합니다. 1. 실제 지출을 3개월만 기록해보기. 예산이 아니라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록해보면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충격이 있어야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의료비는 변동 지출이 아닌 고정 지출로 넣기. 이미 나이가 들어간 만큼 의료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산에 매년 30만 600만 원을 고정으로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3월급처럼 지출 상한선을 만들기. 은퇴 후엔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 쓰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4. 취미 여가비는 무조건 예산에 넣기. 은퇴 후의 삶은 시간을 채우는 일이 중요하고 이를 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여가비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마무리 은퇴는 돈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늘거나 더 자주, 더 불규칙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은 돈을 아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 지출 패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은퇴 첫날 통장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확한 관찰과 현실적 조절,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계획입니다. 연금은 그대로지만 통장이 빠르게 줄어드는 이유. 그 이유는 결국 단 하나, 내가 나의 지출 패턴을 모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나면 은퇴 후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